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된 김정혜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건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아마 제목을 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연금 130만 원으로 매달 여행을 다닌다니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싶으시겠죠. 솔직히 제 자녀들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 방금 제주도 3박 4일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마음이 정말 뿌듯하고 자유로워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당당하고 시원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처음엔 걱정하고 반대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응원해 주거든요. 사실 이런 제가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1957년에 태어났어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죠.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된 때라 먹을 것도 없고 살기가 참 힘들었어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6남매 중 넷째였던 저는 어릴 때부터 동생들 돌보고 집안일 돕는 게 일상이었어요. 고등학교까지는 겨우 마쳤지만 대학은 꿈도 못 꿨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보다는 빨리 시집가서 가정을 꾸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때였거든요. 19세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남편은 7살 위였는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가정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 셋을 낳아 기르면서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남편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 5식구가 살려니 늘 빠듯했거든요. 그래도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어서 정말 허리가 휠 정도로 아껴 살았어요. 아이들 교육비 마련하느라 내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도 못했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돈이 들어갈까봐 어디 나가는 것도 꺼려했고요. 남편과 함께 여행이라도 한번 가보자고 했지만 항상 아이들 크면 그때 가자며 미뤘어요. 막내가 중학교에 들어간 후에야 겨우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처음엔 기계 다루는 것도 어려웠는데 몇 달 지나니까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일할 수 있게 됐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랑 결혼 비용으로 들어갔고요. 큰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고 둘째 딸은 교사가 됐고 막내 아들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들 제 모부 다하며 잘 살고 있죠. 결혼하고 거의 50년 동안 남편과 여행다운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봤어요. 신혼여행도 경주에 1박 2일 다녀온 게 전부였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가족 여행도 몇 번 갔지만 그것도 아이들 위주였지 제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을 간 적은 없었어요. 남편도 저와 생각이 비슷했어요. 아이들 다 독립하고 나면 우리 둘이서 이곳저곳 많이 다녀보자고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60 넘어서는 여유롭게 부부여행도 하고 손주들 봐주면서 평범하게 노후를 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말기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1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 시작됐어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하는 게 일상이 됐고 치료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를 걱정했어요. 여보, 나 없어도 혼자서 잘 살아야 해.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가끔은 친구들이랑 어디 가서 구경도 하고 그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죠. 결국 남편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정말 허무했어요. 그동안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가보려고 했던 곳들, 하려고 했던 일들, 모든 게 의미 없어진 것 같았어요. 한동안은 정말 멍하게 지냈어요. 자녀들이 걱정해서 자주 왔지만 그저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거든요. 혼자 남겨진 현실이 너무 막막했어요. 큰아들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손주들이나 봐주시면 돼요라고 했어요. 둘째 딸도 엄마 이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조용히 지내세요라고 했고요. 막내 아들은 아예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라고까지 했어요.
모두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건 알겠는데 뭔가 답답했어요. 아직 67살인데 벌써 조용히 지내라니 제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싶기도 하고요. 친구들도 비슷했어요. 우리 나이에 뭘 해,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지내자는 시기였어요. 애들 다 키웠으면 됐지 이제 우리는 뒷전이야 라고 체념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더 우울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풍경도 구경하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나도 저런 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어요. 평생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남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보, 당신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야겠어요 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다음 날부터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건 마트에서 일할 때 조금씩 배운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행 정보도 찾아보고 기차표 예매하는 법도 배우고 숙소 예약하는 방법도 익혔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어요. 남편 치료비로 예금이 거의 바닥났거든요. 다행히 집은 있었어요. 남편이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서 마포구에 30평대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은 시세가 꽤 올라 있더라고요. 하지만 집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전세로 내놓는 거였어요. 2억 5천만 원의 전세를 놓고 저는 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전세금은 은행에 예금해 두고 이자랑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기로 했어요. 국민연금은 130만 원 정도 나와요. 마트에서 20년 동안 성실하게 낸 덕분에 다른 분들보다는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여기에 전세금 이자 월 70만 원 정도 나오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은 사용할 수 있어요. 원룸 월세가 45만 원, 관리비 포함해서 50만 원 정도 하고 생활비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럼 50만 원 정도가 남는데 이걸로 매달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처음엔 과연 50만 원으로 여행이 가능할까 싶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충분하더라고요. 혼자 다니니까 비용도 많이 안 들고 비수기에 다니면 더 저렴하고요. 무엇보다 요즘 시니어 할인이 많아서 교통비나 입장료도 꽤 절약돼요. 제일 첫 번째 여행은 부산이었어요. 기차표 예매하고 숙소 잡고 여행 계획 세우는 것까지 모든 걸 혼자 했어요. 자녀들은 처음에 완전히 반대했어요. 큰아들은 어머니 혼자 여행은 너무 위험해요.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요? 라고 했고 큰며느리는 어머니 나이에 무슨 여행이에요. 집에서 조용히 계시면 안 되나요? 라고 했어요. 둘째 딸도 엄마 돈도 아껴야 하는데 여행은 무슨 여행이에요. 나중에 아프시면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라고 걱정했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이미 다 계획 세웠으니까 가보겠다. 뭔가 문제 생기면 바로 연락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자녀들 표정이 정말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평생 순종적이고 말 잘 듣던 어머니가 갑자기 고집을 부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부산 여행은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혼자서도 모든 걸 다 잘 해냈거든요. 지하철 타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스마트폰으로 길 찾는 것도 금세 익혔어요. 해운대 바다를 보니까 가슴이 정말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부산 돼지국밥도 먹어보고 태종대도 구경하고 감천문화마을도 다녀왔어요.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돌아다니니까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건지 처음 알았어요.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거구나 싶었어요. 숙소에서도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밥도 먹고 싶을 때 먹고 정말 모든 게 제 마음대로였어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보낸 거였어요. 3박 4일 다녀온 후에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한테 연락했어요. 잘 다녀왔다, 아무 일 없었다고 했더니 모두 깜짝 놀라더라고요. 큰아들은 정말요? 혼자서도 괜찮으셨어요? 라고 물어봤고 둘째 딸은 어머니가 이렇게 독립적이셨나? 라고 신기해했어요. 여행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줬더니 더 놀라더라고요. 제가 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보고는 어머니가 이렇게 밝게 웃으시는 모습 오랜만에 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행을 다녀오니까 정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 후로 매달 한 번씩은 꼭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두 번째는 경주, 세 번째는 전주, 네 번째는 여수 이런 식으로 계속 다녔어요.
갈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었고 제가 몰랐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곳들을 알게 됐어요. 자녀들도 처음엔 계속 걱정했지만 제가 매번 안전하게 잘 다녀오는 걸 보고 나서는 점점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여행 다녀올 때마다 더 건강해지고 활기차지는 모습을 보고는 오히려 응원해 주더라고요. 큰며느리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처음엔 걱정했는데 요즘 보니까 여행 다니시면서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얼굴도 밝아지시고 말씀도 활기차게 하시고요. 둘째 사위도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나중에 나이 들면 어머님처럼 적극적으로 살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기뻤던 건 막내 며느리의 반응이었어요. 어머님, 저도 나중에 혼자 여행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계획 세우는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가족만 돌보며 살았던 제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주변 반응도 신기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처음엔 나이도 많은데 혼자 여행을 다니네라며 수군댔는데 나중에는 부러워하더라고요. 정혜 씨는 정말 용기 있어. 나도 어디 가보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마트에서 같이 일했던 후배들도 연락 와서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셨어요? 저희도 따라해보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가끔 후배들이랑 같이 당일치기 여행도 가고 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은 강릉이었어요. 정동진 해돋이를 보러 갔는데 새벽에 혼자 바닷가에 서서 해가 떠오르는 걸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던 게 이런 거구나. 평생 일출 한 번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새벽에는 가족 아침밥 준비하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67세에 처음으로 혼자서 조용히 일출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싶었어요. 제주도는 이번이 세 번째였어요. 예전에 가족 여행으로 한 번, 남편이랑 한 번 갔었는데 혼자 가는 제주도는 또 달랐어요. 아무도 제 일정에 맞춰주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제가 가고 싶은 곳만 골라서 다닐 수 있었어요.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 보고 우도에서 자전거도 타고 한라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경치도 구경했어요. 흑돼지도 먹어보고 해물라면도 먹어보고 정말 하고 싶었던 걸 다 해봤어요. 가장 뿌듯했던 건 숙소에서 만난 젊은 친구들이 저를 신기하게 봐준 거예요. 할머니 혼자 여행 다니시는 거예요? 정말 멋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대학생은 저희 할머니도 할머님처럼 적극적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이제는 여행 계획 세우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다음 달엔 어디 갈까? 그 다음 달엔 어디 갈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설레어요. 겨울에는 온천으로 유명한 곳들 위주로 가고 봄에는 꽃 구경 갈 수 있는 곳들, 여름에는 시원한 바다나 계곡, 가을에는 단풍 명소들 이런 식으로 계절마다 테마를 정해서 다니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오히려 집에만 있을 때보다 건강해져서 병원비도 덜 들고 활기가 생겨서 오히려 돈을 아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행 다니면서 걸을 일이 많아지니까 운동도 저절로 되고 맛있는 걸 먹으니까 입맛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정신 건강이 훨씬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었는데 이제는 다음 여행 계획 세우느라 바빠서 우울할 틈이 없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여행 다녀와서 재밌었던 이야기 들려주면 다들 즐거워해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다녀온 곳 저희도 가보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여행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도 더 활발해진 것 같아요. 큰아들은 요즘 아내랑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다니기 시작했고 둘째 딸은 가족 여행을 더 자주 가자고 하더라고요. 막내 아들은 아예 어머니 따라서 저희도 부부여행 계획 세우고 있어요라고 하네요. 제가 변한 모습을 보고 가족들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서 기뻐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혼자 여행 다니는 게 무섭지 않으냐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엔 좀 떨렸어요. 하지만 막상 다녀보니까 전혀 무섭지 않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예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여행객들을 위한 시설도 잘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트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컴퓨터도 다루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도 배웠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여행에서도 다 도움이 됐어요. 길을 잃어도 당황하지 않고 물어보면 되고 계획이 틀어져도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꼼꼼하고 계획적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가끔 연금 130만 원으로 어떻게 매달 여행을 다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비결은 간단해요. 꼭 비싼 곳만 가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안에도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이 많아요. 비수기에 다니면 숙박비도 저렴하고 시니어 할인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혼자 다니니까 비용이 많이 절약돼요. 2박 3일 기준으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다 합쳐서 35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저는 명품이나 쇼핑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행의 목적이 풍경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새로운 경험하는 거니까 굳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현지에서 파는 기념품도 아주 간단한 것만 사고 대부분은 사진으로 추억을 남겨요.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가 워낙 좋아서 전문가가 찍은 것처럼 예쁘게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67세라고 해서 벌써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67세는 정말 젊어요. 제 친구 중에 70이 넘어서 등산을 시작한 분도 있고 75세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분도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 젊은 거죠. 물론 자녀들 걱정도 이해해요. 혹시라도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을 거예요. 하지만 집에만 있는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활발하게 움직이고 다니는 게 건강에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정말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도 제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집에서 조용히 늙어가면서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일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여보, 나 없어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돼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서도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순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행복해야 가족들도 더 안심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제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뻐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에요. 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물론 처음에는 무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첫 발걸음만 떼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져요. 저도 처음 부산 갈 때는 떨렸는데 지금은 어디든 자신 있게 갈 수 있어요. 계획 세우는 것도 재미있어요. 인터넷으로 정보 찾아보고 맛집도 알아보고 가볼 만한 곳도 검색해보고요. 요즘은 유튜브에도 여행 정보가 많아서 미리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해요. 안전을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은 지켜요. 첫째, 항상 가족들에게 일정을 알려드려요. 둘째, 혼자 다니기 어려운 곳은 피해요. 셋째, 너무 늦은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넷째,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약이나 연락처 같은 건 항상 준비해둬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지키면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요즘은 어디든 교통편도 좋고 숙소도 깨끗하고 안전해요. 가장 뿌듯한 건 제 나이 또래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69세 되신 분이 저한테 연락해서 나도 여행을 시작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께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렸는데 지금은 저보다 더 열심히 다니고 계세요. 또 다른 분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했는데 정혜 씨 이야기 듣고 희망을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분들이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설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당일치기로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잘 다녀온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는 거죠. 저도 처음엔 당일치기로 인천이나 수원 정도 갔다가 그 다음에 1박 2일로 강릉, 그 다음에 2박 3일로 부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갔어요. 무엇보다 여행 다녀와서 더 건강해지고 활기차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녀들도 어머니한테 좋은 일이구나라고 인정하게 돼요. 경제적인 부분도 투명하게 보여드리는 게 좋아요. 매달 얼마씩 쓰는지 어떻게 절약하면서 다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많아요. 일단 우리나라 방방곡곡은 다 가보고 싶어요. 아직 못 가본 곳이 정말 많거든요. 설악산도 제대로 가보고 싶고 지리산도 가보고 싶어요. 해외여행도 언젠가는 도전해보고 싶어요. 물론 혼자 가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패키지 여행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볼 생각이에요. 가장 가고 싶은 곳은 파리예요. 젊을 때부터 에펠탑을 꼭 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비현실적인 꿈일 수도 있지만 몇 년 더 계획 세우고 돈 모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건강만 허락한다면 80세까지는 여행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때까지 20년 정도 더 남았으니까 월 한 번씩 가면 200번 정도는 더 여행할 수 있겠네요. 요즘은 여행 블로그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나이 또래 분들을 위한 여행 정보를 정리해서 올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67세 할머니의 혼자 여행기 이런 제목으로 말이에요. 손주들도 저를 신기하게 봐요. 할머니는 우리보다 더 많은 곳을 가봤네라고 하더라고요. 손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해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요. 마지막으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나중에라는 말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 걱정도 이해하지만 부모도 자신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살 때가 됐어요. 돈이 많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새로운 것을 보고 경험하고 배우려는 열린 마음만 있으면 돼요. 혼자라는 게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고 자유로운 건지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제 인생을 온전히 제가 결정하면서 사는 건 처음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일도 또 다른 여행을 계획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꼭 용기를 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해 보세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경험과 지혜라는 무기예요. 우리도 충분히 멋진 인생을 살 자격이 있어요.